이 친구 상당히 중요한 친구입니다. 뭔지 알아맞히는 분께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문탁네트워크에서 공상과학이 아닌 SF 세미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SF 소설들을 같이 읽는 모임을 진행할 차명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거는 SF 세미나도 알리고 제 가방 속에 든 물건들을 한번 쭉 보여드리면서 이 세미나와 저라는 사람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이 자리에 좀 나왔습니다. 가방이 상당히 무거운데 특별한 친구는 아니고요. 되게 오래 들고 다니는 친구인데 원래 인문학 세미나 같은 걸 다니게 되면은 그게 있어요. 쓸데없이 책을 이제 많이 들고 다니게 되는. 오늘은 내가 가서 세미나만 끝나고 바로 올 게 아니라 남아서 이제 책 읽고 뭔가 좀 에세이도 좀 쓰고 와야겠다 이래가지고 책 들고 가는데 안 읽고 오는. 요게 있는데 이 친구 굉장히 유명한 친구예요. 이거 이름 말해도 되나요? 토니토니 초파라고. 제가 이제 매우 좋아하는 만화에 나오는 친구인데 귀엽죠?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는 요거 다이어리인데요. 사실은 제가 어떤 업무나 스케줄 같은 거를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적어두면은 기억을 잘 못해서 손으로 써야지 그나마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확인할 때도 책갈피도 있으니까 한 번에 펴서 보는 게 편하기 때문에 쓰고 있고요. 요 보시면은 제목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젠다라고 써 있거든요. 저와 이제 제 동료인 김지원이라고 하는 친구가 인문학적인 글과 시사적인 어떤 시리즈를 연재하는 아젠다라고 하는 뉴스레터 블로그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꼭 방문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굿즈는 아니죠. 굿즈를 생산한 만큼의 돈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굿즈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박혀 있길래 샀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우산. 이게 이제 카카오 굿즈거든요. 머리카락 없는 친구 누구죠? 라이언인가요? 네, 라이언의 카카오 우산인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카카오 프렌즈 샵이 판교랑 강남에 있어요. 근데 제가 사람을 만나면 또 판교랑 강남에서 만나거든요. 걔들은 꼭 저를 글로 끌고 가려고. 저는 사실 그 친구들 이름도 잘 다 못 외웠는데 새로 나온 친구 또 있던데. 용식이? 명식이요? 아니 무슨 뭐 이름? 춘식이? 춘식이 맞아. 뭐 그래도 그것도 이제 어떤 사교 활동의 일환이니까. 그 다음에 펜이 있고 네, 안 들고 다녀요. 어차피 펜 쓰는 건 한두 개밖에 없는데 필통을 굳이 넣고 다니는 거는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펜 들고 다니고요. 다 잘 나오는 친구들만 있습니다. 브랜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이렇게 써 있어요. 동탄 송동성당 건축헌금 기념. 얘는 이렇게 써 있고 얘는 지식문화의 시장 뭐야 이거 모라야? 다 어디서 업어온 애들입니다. 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사면은 꼭 없어져. 가족들이 주로 이제 가져가는 거라 가지고 이거를 다시 찾아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필통에 넣어놓으면 괜찮을 거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굳이 얘네도 잘 나오는데 비싼 펜 사가지고 굳이 걔를 보호하자고 필통까지 들고 다니는 거는 소비를 위한 소비다. 그리고 요거 이 친구 상당히 중요한 친구입니다. 뭔지 알아맞히는 분께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배터리입니다. 제가 핸드폰을 쓰고 있는 친구가 이제 갤럭시 노트 4라는 모델인데 삼성에서 내놓은 스마트폰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배터리 탈착식을 쓰는 모델이라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꽁다리에다가 연결해서 충전하는. 이건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닌데 그 술자리 같은 데서 얘기하다가 말할 거리 떨어지면은 꺼내서 보여주면은 대충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잘 작동이 돼요. 제가 고장나면은 바꾸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데 고장이 안 나. 내가 너무 예쁘게 썼나 봐. 그리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요번 공상과학이 아닌 이제 SF 세미나 이때 읽을 책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사람이 쓴 아이 로봇
이라는 책이고요. 필립 K 딕이 쓴 전기양은 안드로이드의 꿈을 꾸는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둘 다 사실은 SF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고전 반열에 드는 그런 책들이고요. 근데 이 책이 이제 유명한 이유는 로봇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되게 기점이 되는 책이라서 유명한 책이에요. 이 책에 그 로봇 3원칙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로봇이라면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 원칙을 그 뒤에 수많은 후학들이 가져다가 다 써먹습니다. 그걸 뒤틀고 비틀고 아니면 이제 어기고 아니면 준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써먹는 책이기 때문에 기념비적인 책이죠. 또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 다 단편선이에요. 단편선이라 가지고 이제 부담 없이 좀 읽을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이 필립 K 딕이라는 사람이 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인데, 이 책은 또 상당히 유명하죠. 상당히 유명한데 이 책 유명한 이유는 이게 영화화가 됐어요. 블레이드 러너라고 하는 60년대 아니면 70년대 영화인데, 영화계에서도 고전의 반열에 드는, 그러니까 책도 SF의 어떤 고전의 반열인데 영화화 시킨 것도 이제 영화계에서 고전의 반열에 드는, 둘 다 이제 엄청난 작품들이죠. 제목 그대로 이제 안드로이드와 탈주 안드로이드를 이제 사냥하고 체포하는 주인공의 어떤 이야기인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종의 정체성, 어디까지 무엇을 인간이라고 할 수 있고 어디까지를 인조인간 안드로이드라고 할 수 있는가, 그 구분이 얼마나 명확한가 혹은 명확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이제 탐색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이제 SF 고전 소설들을 읽는 이유는, 제가 문탁 네트워크와 이제 이런 곳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인문학 책들을 꽤 오래 읽었거든요. 상당히 많은 철학자들과 학자들을 읽었는데, 그중 이제 대부분의 책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정말 분석을 탁월하게 합니다. 아, 현실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구나, 감탄을 하면서 읽게 되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책을 딱 닫잖아요. 끝나고 닫으면은 이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갑자기 막막해지는, 알을 가지고 내 삶을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탁 막막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내 일상과 현실이란 거는 그렇게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새로운 암을 접했어도. 그러면 그 갭을, 내가 새롭게 얻은 암과 정말 바꾸기 힘든 일상 사이의 어떤 갭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은데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하다가 찾아낸 것이 이게 SF 소설이라는 수단입니다. SF 소설은 사실은 이제 마냥 막 턱없는 미래, 동떨어진 것들을 상상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현실의 뿌리를 바꿔서 낯선 것들을 가져오면서, 그러면서 그 낯선 것들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파헤치는 그런 것들이 사실 SF 소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내 삶과 내 일상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닿아 있는 상상력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SF와 판타지의 좀 차이가 있어요. 판타지는 어떤 낯선 것들이 나타나면은 그걸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든요. 판타지 용이 이렇게 슝 날아가는데 그거를 막 판타지 속의 등장인물들이 저게 뭐지?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경우가,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판타지 속에 엘프가 나오는 거, 이제 뭐 아니면 마법의 검이 있는 거, 마법이 존재하는 이런 것들 사실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죠, 어느 정도는. SF는 그 낯선 것들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는데 사실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하고 납득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의심하고 보고 그걸 뒤집고 그리고 비판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에 더 집중되어 있는 게 SF예요. 그렇기 때문에 SF 소설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어떤 새로운 암과, 인문학적 암과 지식과 탐색과 새로운 관점들을 내 현실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이음돌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그 갭을 탁 좁히고 내가 현실에서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구나, 혹은 이런 상상들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들을 제공하는데 이 SF 소설들이 굉장히 탁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 두 가지 책을 비롯해서 다양한 고전 SF들을 공상과학이 아닌 SF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읽고 접하고 가볍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What's in my bag 그리고 공상과학이 아닌 SF 세미나의 소개였습니다. 이 글이 아니죠. 이 영상을 보고서 이 세미나와 저에 대해서 얼마나 좀 신뢰, 믿음 이런 게 생기셨을지 잘 모르겠는데 떨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못 믿을 놈한테 한번 그냥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시고 신청을 해주신다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